예, 결국 다시 3250선을 이탈하네요. 이게 상승 신호를 낸 다음에, 그죠? 역시 잠깐 넘는 듯이 다시 꼬라박는 이 패턴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 라인은 두 개죠. 3250선 위에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이 3208입니다. 거긴 지켰는데, 만약 3208이 깨진다, 그러면은 여기도 같이 나가겠죠. 요 추세도 같이 나가게 됨으로써 이 추세는 엄밀히 말해서는 3250에서 같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여유있게 잡으면은 3208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난밤 다우나스닥이 올라서 반등은 좀 시도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등이 작을 경우가 많았죠. 그죠? 작은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다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쌓인다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계속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한 2, 3일간 선물 동향도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미니 선물까지 합쳐서 거의 3조원 가까이입니다. 3조원 가까이 하방을 가져가고 있고요. 작년부터 보면은 보통 4조원가량 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보통 4조에서 5조 넘어가면서 거의 하락을 했고, 물론 마이너스 3조원까지 갔다가도 급하게 다시 뭐 2조원을 줄어든다거나 하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3조에서 4조원 또 막 늘어나고 하면은 뭐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되는 국면이 많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대응은 뭐 현재로서는 간단한 3250선 깨지면 인버스를 일부 포함하고, 만약 3208까지 깨지면은 그때는 거의 인버스 50% 이상을 고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누적 매도가 많이 쌓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50조 넘었고, 금요일날만 지금 1조 3천억 매도죠, 외국인.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상체도 최고의 매도가 쌓여가고 있다. 근데 그러나 뭐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주식은 또 팔아놓고 또 살살 올려서 또 높게 팔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봐도 외국인이 크게 팔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상승 감소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맨날 조금 넣으면서 계속 뭐 사상 최고가인 거를 냈는데 결론은 여기랑 똑같아. 그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연초 아니겠습니까? 그냥 6개월, 7개월, 6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지금 그대로예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떨어졌고. 그리고 보이시면 43일선 보이시죠? 43일선 깨졌고요. 43일선보다도 사실 31일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같이 깨졌습니다. 이것도 31일선은 여기서부터 여기 오를 때 깨지지 않았던 추세선이 되는 건데요. 이평선은 깨졌고 요것도 깨지긴 깨졌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긋기에 따라서 약간 여유롭게 그럴 수 있습니다. 3250선에서 깨졌느냐 아니면 3208 정도에서 깨질 거냐 약간. 근데 어쨌든 간에 3208까지 깨진다면 제가 볼 때는 암울합니다. 예, 그거를 보고요. 근데 아마도 월요일 날은 장중에라도 좀 반등 시도를 하다가, 물론 급반등으로 마감될 수도 있긴 한데, 상승 요인은 오히려 선물 플레이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델타 변이가 막 퍼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또 인버스를 많이 달려들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상승으로 선물 플레이를 월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분위기가 어떤가 잘 보세요. 그리고 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테이퍼링을 좀 천천히 하게 해서 상승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살짝 오른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크고, 아니면 계속 뭐 하락할 요인만 뭐 월가에서 막 강조하면서 또 하방 분위기 만들어낼 경우에, 개인이 또 인버스를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방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개인들의 지금 매수를 보면은 금요일 날만 해도 1조 8천억을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그냥 상방 그곳이. 아마 이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할 겁니다. 이제는 뭐 델타 변이가 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올랐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그나마 선물은 조금 매도긴 한데, 3250선을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외인 선물 대거 매수가 있을 경우에는 인버스를 이번 주에 줄여야 할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3250선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의견 드린 거 있죠, 실시간 방송에서. 그 한 적어도 40%에 가져가자. 그죠? 40%. 깨게 되면 제가 3, 40% 인버스 가져가자고 했는데 선물 동향이 안 좋으면 40%로 붙는 거고요. 3208선이 깨지면은 무조건 좀 더 많이 인버스 낼 겁니다. 4, 50%가 아니라 50에서 60%. 적어도 절반 이상. 선물 동향이 안 좋다? 60%로 붙어서 가서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요번에는
갈 거라고 봤는데 저희가 충분한 지지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깨네요. 이게 잠깐. 근데 요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 더 상승하기로 되어 있으면은 보통 개인들 털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때만 개인 더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얘네들이 팔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못 나가게 좀 가두리 치면서 외국인의 주식 엑소더스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고 있죠. 지금 2021년에 지금 21조 8조 거의 22조 원 매도입니다. 작년하고 합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이너스 56조 5천억 탈출 러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살짝 또 선물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또 살짝 반등시켜서 그러다가 또 금요일처럼 또 거하게 매도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늘어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수를 그러니까 많이 팔고 그다음에 조금 사면서 지수를 왜냐면 개인이 화랑이니까 살짝 올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전고점이 깨지긴 했죠. 전고점이 이것도 두 개인데 여기 하나 잡고 똑같이 이렇게 두 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천선인데 천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여기 깨진 것도 좋지 않죠. 비슷한 양상인데 그래도 코스닥은 여기는 지켜냈죠. 아직 여기가 깨지진 않았어요. 그죠?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오히려 조금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있는 건데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비대면 수혜주라든가 포장재들, 종이 목재라든가 등등 그런 종목들이 또 업종군에 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실시간 방송 올려드리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실시간 방송 주식 현황판에 여기 요 란이 있죠. 설명란에 이렇게 그때그때 업데이트된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업종군 선택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또 국채는 또 반등을 하고 있죠. 이제 국채 반등되면은 이제 금리 하락으로 해서 은행하고 이렇게 되면 또 보험은 또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이 조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뭐가 올랐냐면은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시젠 같은 진단키트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뭐 손소독제라든가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셀트리온도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몰라요. 시젠도 모르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맨 처음 필 받을 때랑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그다음 반등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위치가 작전하는 위치가 시즌 같은 경우에 분식회계 의혹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작전하는 그러니까 시기별로 오를 수 있는 폭들이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즌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왜냐면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예를 들어 2,000명, 3,000명 늘어나면은 더 많이 오르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작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좋은 업종들을 찾아볼 예정이고요. 찾는 대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여기다. 왜냐면은 이 란에다 쓰기에는 좀 너무 화면이 작고, 그리고 이 채팅창에는 이게 무슨 글자 제한이 있어가지고 남기지 못해가지고 이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3250선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상향 마인드, 그럼 인버스를 줄여가시고, 그죠? 추가로 여기를 다시 깨게 되면 인버스는 더 추가로 늘리시고, 인버스 올인은 언제 한다? 나스닥이 장기 추세가 깨졌을 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인버스 올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뭐 투자 비중 60% 인버스 40%라고 하더라. 어쨌든 투자 비중이 높은 거죠. 그죠? 그런 거 하고 만약에 3250선 돌파하고 선물도 좋아진다 그러면 인버스는 한 20% 정도로 다시 줄이고 지지되면 다시 또 이제 10%로 줄이고 이제 계속 그렇게 차트 가는 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한 20%를 남기고 확 안 줄인 이유는요, 인버스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물 동향이 안 좋아져서 그랬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단기에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올리고 선물 매수 들어올지 어떨지. 나스닥이 한 타임 더 가게 되면 우리도 한 타임 더 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미르다 조만간 1차 하락이 올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나스닥 경우는 언젠가 이제 뒤통수를 치는데, 이게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어떻게 돼서 다 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가 때 원유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월가는 주식도 얘들이 하방 포지션 잡잖아요. 뭐 이거저거 뭐 실적 이거 뭐고 자시고 하는 얘네들은 이걸 또 원유처럼 급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물 플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대응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